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어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이름과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는 책 제목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 그리고 조 목사의 불륜관계를 폭로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를 국민TV가 단독 생중계하면서 언론이 좀처럼 나서기를 꺼려하는 특정 종교 내부의 추악함이 속속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자회견 중에 조용기 목사 측 인사들이 회견장에 난입해 고함과 욕설도 모자라 음향시설은 물론이고 국민TV 생중계를 위한 방송 장비마저 훼손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참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상욱 장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침 신문 칼럼들을 보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똑같은 이야기로 모든 신문에 지금 아침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엄불성설이죠. 그런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무혐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유언부의 수준이다 그런 또 얘기를 한 것도 봤어요. 어느 신문에. 네. 교회 정상적인 당의 기구 감사위원회에서 네. 조사를 해서 나온 일들인데 그거는 유언비어다. 그러면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윤리위원회 아니었던가요? 여자 문제는 윤리위원회고요. 네. 재정 문제는 특별감사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네. 둘 다 교회 정상 당회 기구에서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계 안팎의 반응, 그리고 특히 신도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지금 그건 표본 조사를 저희들이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네.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었던 신도들이 양쪽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신도들은 이건 교회가 이런 불의한 곳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부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여성 문제 같은 문제는 교회가 가장 금기시한 일인데 네. 그걸 용납할 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용기 목사 측 인사들로 보이는 분들이 난입해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인터넷 연결선까지 끊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확인이 되나요? 저희들이 아는 사람은 교회 장로들이 몇 사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종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모르던 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인도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불량배까지 동원된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예. 그 사람들이 어제 저희 회견장 앞을 점령해서 네. 고함을 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네. 그건 불량배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하 장로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래 다니셨죠? 47년 차입니다. 네. 근데 하 장로님 보시기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낯선 사람들이고.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어제 장로들 모임에서 네. 그럴 의사까지는 우리가 내비치지 말자. 네. 그리고 어저께 얻어맞은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예. 그런 정도는 감내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얘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폭행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럼 멱살을 잡고 별짓 다 했죠. 신원을 알 수 있는 장로님들은 조용기 목사 측의 장로님들은 행패를 부리시지는 않았나요?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렸죠. 낯선 사람들이. 낯선 사람과 장로들이요. 장로들께서도 같이 합세해서 하셨던 거죠? 합세는 그 사람들이 앞장섰죠. 예. 장로들이.
장로들이 앞장서고 정체불명의 낯선 분들이 뒤를 합세한 따라 합세한 그런 폭행이었습니다. 네. 물론 종교인들이시고 그런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하겠다는.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반복될 반복될 때는 그 경고성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법적 대응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장누님은 조영기 목사와는 어떤 관계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측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교회 많은 직책도 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는 세계적인 목사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가 돼서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에 참 큰 힘이 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가족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을 했고 모든 그 중요한 부서에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점상 언제쯤인가요? 199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일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행패를 부리신 분들이 조영기 목사의 지시를 받고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타락했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회를 방해하도록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거나 실체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또 누가 계시죠? 여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이모 장로가 계시는데 그분은 어제 자기 집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협박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 회견장에 못 나가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못 오고 있다. 나가려면 이 기자회견을 못하게 막아라.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 나가지 마라. 그래서 못 나오고 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이장로께서 그러면 감금이 된 겁니까? 감금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거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요. 그 이장로님 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댁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장로님께서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던가요? 서 부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장로님하고 연락이 되고 있고요. 연락이 그 이후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요. 기자회견 끝나고 그 근처까지 와 있었는데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장로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상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차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차일석 장로님. 그분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증언이라든가 역할을 해주셨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차 장로님은? 우리 교회 가장 공로가 큰 또 가장 조영기 목사님 측근에서 국제적인 모든 선교 활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영기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한쪽은 재정비리 관련이고요. 한쪽은 불륜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차장누님이나 이장누님은 그 불륜 관계에 관해서 증언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이건 장로님들의 어떤 비공식 모임인가요? 아니면 교회 공식 모임인가요? 비공식 모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공식 기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사안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돈을 사취했다는 지적 부분인데요. 지금 이 장로 기도 모임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용 또는 사취한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그 후배 장로들이 그것을 서류를 정량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전부 합치면 5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아니면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덜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수천억 원. 수천억이란 말이 맞는 얘기죠. 이게 혼자서
아무리 그 조영기 목사께서 영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네. 혼자 다 돈을 그렇게 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다 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저희들이 보냈던 그 자료 중에 네. 그 도표가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숫자가 많아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아무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김성애 사모 같은 분, 네. 그분은 교회에 어떤 것이 영향력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미치는 그 영향력은 상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세대학교를 가지고 있달지, 예. 미국 베데스다 대학을 그분이 가지고 있달지, 예. 그분 개인권은 아니죠. 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영향을 또 교회에서는 미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영기 자선재단이나 조금 전에 그 대학은 그 김성애 씨께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대학 총장을 직함을 가지고 있죠. 네. 그 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재단은 이제 그 재단이 처음에 500억으로 출발했는데요. 네. 어떻게 성도들이 더 헌금을 해가지고 570억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조영기 목사가 제2기 선교 사업으로 네. 교회에서 출연한 것이고 그건 교회 공금입니다. 네. 개인이 가지라는 돈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목사가 또 나오면은 그 다음 목사가 또 그 대를 이어야죠. 예. 그 돈을 그냥 그 가족이 가지고 나가서 이사장하고 네. 거기에 책임 있는 일들 다 맡고 그렇게 돼서 지금 교회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과 그 사무국장이라고 사무국장은 조희준이는 큰아들이 맡아 있고요. 이사장은 김성애 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중에 참 귀를 의심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조영기 목사가 퇴직할 때 네.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갔다. 네. 그리고 지금도 월 7,500만 원씩 매월 받고 있다. 네. 이게 사실입니까? 의혹입니까? 지금 7,500이라는 숫자는 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막대한 그 월급과 네. 비자금, 이제 뭡니까? 퇴직금이? 판공비? 판공비요? 네, 그런 네. 등등해서 쓰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상당한 큰 숫자가 있는 것 같고. 네. 일반 상식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봉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조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나는 한 푼의 월급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항상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또 200억이라는 그 퇴직금. 네. 그 자체는 저는 솔직히 그때 몰랐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 고위층에서. 예.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아마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지급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장로가 알았다면. 네. 아마 장로 회장급에 있는 사람이 알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 200억이 지급되고 지금도 7,500만 원이 정확한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나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후배 장로들이 예. 판공비가 2천만 원 매월 얼마 원해주고 또 그 교회에서 가져간 돈이 있고 네. 또 아마 그 전에는 재단법인 이사장이기 때문에 네. 이용물 목사가 맡기 전까지 네. 이사장으로서의 급료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신문사 국민일보요? 네, 신문사에서 또 매월 봉급을 가지고 갔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최소한도로 세 군데서 봉급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일보는 예. 우리 교인들이 참 살을 깎아서 만든 신문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생긴 신문인데 그 신문에 회장한다면서 교회 목사로서의 봉급받고 이사장으로서 봉급받고 신문사는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거기서 또 봉급을 받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네. 어떻게 뭐 검찰의 수사라도 의뢰해야 이런 돈의 흐름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것은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도 뭐 몇 군데서 얼굴을 받는 모양인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네, 뭐 이 세속에서도요, 이 현실에서도 예. 지출의 어떤 정확한 근거와 네. 명분이 있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일보가 왜 그 조영기 목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예,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국민일보는요. 네. 어디까지나 거의 교회 공익 그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사죠. 네. 그 신문을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이 개입해서 그 가족 신문 같이 그 집 비리나 덮고 안 좋고 말이지. 그런 신문이지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장로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당회장이자 네. 담임 목사이신 이영훈 목사 네. 배후에 조영기 목사가 버티고 있다. 네. 여전히 뭐 고난을 쥐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인사나 재정은 이영훈 목사께서는 아주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평소에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교회 중요한 인사에서 조영기 목사 영향력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특별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 이게 당회장의 승인 없이 열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영훈 목사의 역할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리적인 문제, 여자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장로회 회장과 네. 윤리위원장이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영향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재정 비리와 관련된 특별감사위원회 개최에는 그거는 분명히 보고 라인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라고 봅니다. 알았거나 뭐 승인을 했거나 그랬겠군요. 네. 네. 지금 어제 전혀 새롭게 나온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불륜 관계인데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 그냥 헛소문이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네. 어제 그 제시된 그 불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무엇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여에게 돈을 주고 네. 또 영수를 했고 또 절차가 있었고 네. 뭐 각서도 있고 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들을 다 봤는데 조영기 목사의 이름은 안 적혀 있더군요. 물론 없죠. 네. 그 돈을 가지고 거래한 사람은 장로이기 때문에 네. 그 장로 이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로께서 한 분은 돌아가신 박모 장로고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이 모 장로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장로님. 네. 어제 집 밖으로 못 나오셨던 분이요. 네. 네. 그러면 그분 직접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를 대리해서 돈을 건네주고 네. 각서와 영수증 등의 사인을 하신 분이 그 이 장로 씨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 장로께서 그동안은 증언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네, 교회 자기도 그 장로 회장을 했고 네. 가장 조영기 목사님 측근에서 교회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정을 알고 있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것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교회가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네. 또 조영기 목사는 은퇴한 목사님인데 예. 어떻게 해서 은퇴하신 분이 교회에 남아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권력을 휘두르는가. 네. 이것은 교회는 사유화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막 그런 신앙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이분에게 아무리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언을 하고 참 무릎 꿇고 와서 얘기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말함으로써 자극을 받고 그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겠는가. 네. 자기 그 신앙 고백을 한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모 장로가 어느 교회 장로였는데 어떤 사람 밑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교회는 바르게 돼야 된다. 본인 그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신앙 고백, 그만 타당해서 자기가 이걸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장로께서 그 당시에 왜 조영기 목사의 이 치부를 가리는 일에 나서셨던 거죠? 그것은 본인이 처음에 나선 것이 아니라, 네. 차일석 장로님과 제가, 네.
그때 가장 목사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이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또 해결점을 찾지 못할 거 아니겠느냐. 네. 이 장로가 목사님 만나 뵙고 네. 어려운 일이 벌어졌으니 빨리 해결해 줘라. 그리고 이런 추문은 밖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하장로님하고 차일석 장로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종근 장로께 부탁을 했던 거군요. 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차일석 장로도 증언을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저쪽에서 요구하는 돈을 건넸고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이런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넘겨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때 자기도 언급결에 네. 그것을 다 넘겨받았는데 이종근 장로가요? 네. 그분이 큰 회사를 하신 회장이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을 갖다 자기 집으로 가주지 않고 예. 아마 기사를 통해서 왔다 갔다 돌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무엇도 보관하지도 몰랐대요, 본인은. 예.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나중에 지금 자기가 고백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서, 영수증 등이 있고 또 그 이외에 무슨 시계도 준 선물 시계도 있고 팔찌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네. 호텔 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이것을 저도 그 여자를 만나봤는데 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네. 당신 너무 계획적이 아니냐? 네. 당신 그 책을 보면 정말 절절히 사랑했던데 네. 그 남자 그리고 더구나 성직자를 네. 파기하려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느냐고 내가 직접 물어본 사람이에요. 나도. 뭐라고 답하던가요? 뭐라고 하니 너무 애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억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간직하고 싶었다. 근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답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조용기 목사께서는 아예 그 정모 요인을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오셨습니까?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공개된 것들 중에 보면은 조 목사와 정모 요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목사 그리고 또 그 일가를 향해서 어제 요구사항을 발표하셨죠? 네. 예,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재정 비리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네. 자기 여성 문제의 입장도 밝혀야 되고 네. 목사로서 처신이 옳지 않았다면 네. 반드시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네. 회개하고 네. 물러가라 그런 내용이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화해되고 바른 길을 찾지 않겠느냐. 네. 이건 교회 당국에다도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 비리는 반드시 교회가 간섭할 일이고 네. 여성 문제는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그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 일이라고 이건 치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 재정은 저희들이 어제 요구가 그거예요. 사회적인 법정은 10년이라고 하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교회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거나 하나님 걸 탐닉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공소시효가 있겠습니까? 네.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건 발견된 그것을 시정하고 네.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셨고 직에서는 당연히 물러가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상조사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 예. 그다음에 부당 이득들은 다 환수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셨던 예. 게 맞죠? 예. 그러면서 하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제 회견장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런 요구사항들 다 처리하겠다고 하셨죠. 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회개하고 요구하면 네. 우리 스스로도 용서를 해줘야죠. 그리고 본인이 탕진해버린 돈이 있다면 네. 그 돈이 현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내놓으면 살인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쉽지 않겠다. 네. 그러나 그건 고백을 제대로 해라. 네.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거 부분적으로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용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반박을 하곤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 지경이 왔는데 그걸 설교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동안에는 쭉 설교를 해왔죠. 퇴직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하던가요? 주일날 사부 예배를.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설교를 하시는지를 보면 네. 어떤 입장인지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겠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주보는 금요일날 나옵니다. 네. 그럼 주일날 예배 주보는 이미 인쇄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그대로 한다고 나오겠죠. 만약에 설교에 나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우리 교회는 대형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방법 가지고는 해결할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사회를 향해서 계속 호소를 해야 되겠고, 네. 혹은 고발을 있으면 고발을 해서라도 네.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기 목사의 불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상욱 장로였습니다.